자, 오늘은 3. 평면에서의 등가속도 운동.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리 1에서도 우리가 이제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운동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볼까요? 자, 운동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운동을 둘로 나눠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운동을 둘로 나눠서 이 속에 다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운동? 첫 번째, 등속도 운동이죠. 등속도 운동. 이 운동이 생각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가장 간단한 운동. 그렇죠? 속도가 일정한 운동, 변하지 않는 운동이죠. 그럼 속도라고 하는 것은 빠르기와 방향이니까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 이 두 가지가 모두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방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직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력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항상 같은 거리를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운동, 등속도 운동은 직선 운동이면서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운동은 뭐냐? 나머지 운동은 뭐냐면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 중에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거죠. 자, 운동은 등속도 운동과 그 다음에 무슨 운동? 가속도 운동이에요. 둘로 나누라고 이렇게 됩니다. 자, 가속도 운동은 뭡니까? 속도가 더해지는 운동이네. 그죠? 속도가 더해지는 운동. 더해진다는 것이 이제 뭐 벡터적으로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더해져서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운동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속도예요. 속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속도가 일정한 운동. 그 다음에 그거의 반대는 뭐죠?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물리량이든 간에 또는 어떤 집합이든 간에 그 집합을 구성하는 요소를 둘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만족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걸 분류하는데 기준이 A라고 한다면 A인 거, 그 다음에 not A, A가 아닌 거,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집합체를 구성하는 기준이 B라고 한다면 B인 거, 그 다음에 not B인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기준을 집합체를 분류를 하는데 A인 거하고 B인 거 이렇게 해서 둘러 나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A에도 속하지도 않고 B에도 속하지도 않는 제3의 어떤 그런 대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둘로 분류하라고 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B, not B, A, not A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은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사람을 분류하라. 사람을 둘로 분류하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분류하라 그러면 남자와 여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만 분류하면 조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없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분류하면 되냐? 남자와 not 남자. 남자가 아닌 사람. 남자와 남자가 아닌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는 여자와 여자가 아닌 사람. 여자로 분류한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속도가 일정한 운동. 그 다음에 속도가 부정. 속도가 일정하다의 부정. 속도가 변한다는 거죠. 속도가 변하는 운동.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운동을 다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들을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는 물리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물론 저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해왔던 게 이제 등속도 운동인 거죠. 운동을 잘 이해하려면 결국에는 가속도 운동, 이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가속도 운동에는 어떤 게 있느냐? 가속도 운동 중에 제일 간단한 거, 이거 중에서 그나마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등자가 붙은 운동들이 비교적 간단한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이면서도 등가속도 직선인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가속도 운동 중에서는 제일 간단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공부할 때 제일 쉬운 것부터 차례대로 공부를 하는 게 어렵지 않고 쉽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죠?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해버리면 금방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금방 자신감을 잃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이렇게 교과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제일 쉬운데 물리원에서도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운동들을 더 공부하면서 등가속도 운동이면서 직선이 아닌 운동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등가속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운동,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원운동 같은 경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이 되는 그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요 단원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인데 평면에서, 자, 그렇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물리원에서 다뤘던 등가속도 운동은 뭐냐면 전부 다 직선인 거죠. 직선. 1차원이네요. 평면이 아니라 일직선. 직선상에서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됐던 식이 뭐가 있죠? 등가속도 운동, 직선 운동과 관련된 공식들이 뭐가 있어요? 공식이 첫 번째 S는 VT 이게 있었죠. 일단 요거는 이제 S는 VT 같은 경우는 이제 등속 직선 운동에서 이동거리와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이동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죠. 식이죠. 자, 요거는 그냥 어디서 왔습니까? 평균 속력 V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의식에서 V는 T분의 S라고 하는 이 식에서 그냥 이게 S는 V가 온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결국 이건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는 그냥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S는 VT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공식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동거리 S는 어떻게 구했죠? 이동거리 전에 무슨 식이 필요해요? V는 나중속도 구하는 식이 필요했죠. V는 V0 플러스 AT 해가지고 요 식이 있었죠.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이 뭐죠? S는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 공식이 있었죠. 이동거리에 대한 공식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EAS 공식, 시간에 무관한 식 해가지고 이 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해가지고 이 공식이 있었죠. 이렇게 요 세 가지, 이게 바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공식이죠. 등가속도 운동을 이해하려면 요 세 가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리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거는 첫 번째 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속력에 대한 공식, 평균 속력에다 짝대기를 위에 끌게요. 평균 의미를 강조하면서, 자, 평균 속력 V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죠?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동거리 나누기 시간이에요. 직선 운동에서 이동거리, 어떤 T라는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가 S일 때 그 이동한 거리 S를 갖다가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걸 갖다 우리는 속력이라, 평균 속력이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평균 속력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알겠죠? 여기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나온 게 금방 말했죠. 이동거리 S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다시 쓰면 뭐냐? 지금 이제 등속 직선 운동 같은 경우는 평균 속력이 안 변하죠. 안 변하는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도 평균 속력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러면 평균 속력 V는 어떻게 구하는다? 평균 속력 V는 어떻게 구하죠? 평균 속력 V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평균 속력 V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어떻게 해요? 시간분해가 아니라 평균 속력은 간단히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처음
처음 속력 V0 더하기 나중 속력 V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이게 평균 속력을 구하는 산술 평균을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 공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1, 3, 5, 7 이런 식으로 변하는 숫자가 있다고 할 때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의 평균은 모두 다 더해. 다 더하면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7 플러스 하면은 3, 4, 9 얼마야? 16이죠. 16에다가 수 4. 4를 나누면은 어떻게 됩니까? 4, 4, 16 해가지고 4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4가 평균이 4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1, 3, 5, 7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의 평균은 그냥 간단히 구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처음 거 1 더하기 나중 거 7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그래도 4인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더한 다음에 총 개수로 나누지 말고 처음 거와 나중 거 두 개만 더해서 나누기 2를 해도 평균이 똑같이 구해진다는 거죠. 바로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식인 거죠. 처음 거 V0에다가 제일 끝에 거 V를 더하고 나누기 2를 하면 그냥 평균값이 구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성립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 3, 5, 7처럼 일정한 값만큼만 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속력값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뭐 1, 3, 4, 7 이렇게 변하다 그러면 2 변하다가 1 변하고 다시 3 변하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 거 더하기 나중 거 나누기 2 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알겠죠? 이럴 경우는 해보면 안 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더해서 4를 나눈 거랑 같지 않죠. 이 얼마입니까? 4, 15니까 이거는 4분의 15잖아. 그죠? 4분의 15니까 4, 32 4, 7에 28 4, 5, 20 3.75 이런 식으로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변할 때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는 건 뭡니까? 가속도의 변화가 일정한 거니까 가속도의 변화가 아니라 가속도가 일정한 값이니까 속력의 변화가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변하는 이런 속력의 등차 수열을 이루는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식을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이제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동거리 S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어떤 운동이든 간에 이동거리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알겠죠?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이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값이 요거라 했으니까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대입해.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V0 더하기 V 곱하기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걸 풀어요. 풀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2분의 1 V0T 더하기 2분의 1 VT가 되는 거죠. 이동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나타낼 수 있냐면 이 시간, 내가 왜 이걸 갖다 지금 다시 이걸 왜 풀었죠 지금? 오랜만에 이걸 다루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 자,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 시간 t라고 하는 걸 우리가 풀면 어떻습니까? 시간 t는 뭐죠? 시간 t라고 하는 것은 저기 1번식에서 1번식이 뭐였죠? V는 V0 플러스 AT죠. 요거 여기서 이걸 t에 대해서 풀면 어떻게 됩니까? t는 V0 넘어가면 V 마이너스 V0죠. 나누기 가속도 a죠. 이렇게 해서 시간 t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시간 t를 이렇게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1번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가속도에 대한 정의식인 거죠. 가속도 a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누기 시간이잖아. 그죠? 여기서 t를 이쪽으로 넘기고 v0를 넘기면 이 식이 되겠죠. 그래서 1번식은 가속도에 대한 정의식입니다.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우리가 이게 왜 나오는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는 T분의 V-V0니까 T는 A분의 V-V0가 되겠죠. 그래서 T는 A분의 V-V0가 되겠다라는 거죠. 요 T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자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V0 플러스 V 곱하기 T 대신에 A분의 V-V0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요식을 다시 쓰면은 요거에 2a니까 요 2a를 갖다 넘기면 2as가 되는 거죠. 2as는 v0의 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V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쏘리. 요게 이걸 풀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니까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3번식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시간에 무관한 식이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지금 그 전에 이제 요게 이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S는 V 더하기 V0 나누기 2 곱하기 T 이동거리 S 여기서 뭘 대입합니까? 그냥 2분의 V 대신에 뭡니까? 1번식 V 대신에 V0 더하기 AT라고 하는 거 더하기 V0 그죠? 요거 곱하기 T인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시 쓰면 2분의 V0 2V0 더하기 AT 곱하기 T 이거 관료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2 없어지면서 V0T가 되겠죠. 플러스 2분의 1 나오고 ATT니까 T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번식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결국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국 뭐냐면 이 등가속도 운동에 관련된 세 개의 공식이 전부 다 공식이 어디서 나왔다? 어디서 유도됐다는 거죠? 평균 속력 V는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하는 요식과 두 번째 가속도 A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라고 하는 이 식, 이 두 개의 정의식, 정의식이죠. 이 정의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필요한 거는 평균값 2라고 하는 것은 처음 거 더하기 나중 거라고 하는 거 여기 이용이 되긴 했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용해서 이 세 개의 공식을 그대로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공식은 공식 이 세 개는 이 공식 세 개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한 이 공식 세 개는 우리가 외워야 될 식이 아닙니다. 유도해야 될 식인 거죠. 알겠죠? 얼마든지 유도하고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뭐냐면 외워야 되는 거는 요거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죠. 즉 속력에 대한 정의와 가속도에 대한 정의만 알고 있으면 이 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유도해낼 수 있는 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물리 1에서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직선 운동에 대한 공식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죠? 그럼 이제 평면에서 이 운동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냐? 평면이 이렇게 했을 때 물리 1에서는 그냥 전부 다 1차원을 따르는 운동인데 이제 물리 1에서는 이제 차이가 물리 2에서는 2차원이에요. 물리 1에서는 1차원, 물리 2에서는 2차원이에요. 그래서 2차원 운동을 이해하려면 새롭게 알아야 될 건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냥 물리 1에서 배웠던 걸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왜? 우리 물체가 만약에 뭐 여기서 지금 교과서에 있는 그림처럼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막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평면에서 꼭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운동을 이제 우리는 분해를 하는 거죠. Y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분해를 해요. 그래서 X축 방향의 직선 운동과 Y축 방향의 직선 운동을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Y축 직선 운동 이걸 동시에 함께 생각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Y축 직선 운동, X축 직선 운동, 직선 운동에 대한 물리원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금방 또 식도 알아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함께 생각하면 됩니다. 동시에 함께 생각하면 뭐가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나오겠죠. 그 공통 요소가 바로 뭐냐? 동시에 생각할 때 공통 요인이 뭐냐면 두 개를 묶어줄 수 있는 공통 요인이 바로 뭐냐면 시간 t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무슨 말이에요?
Y축 방향이든 X축 방향이든 직선 운동을 하는데 물론 직선 운동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겠죠. 성분별 그 운동의 형태는 운동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운동을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운동을 끝내는 시간, 이 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운동 시간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식이 나오고 X축에서 식이 나오고 Y축에서 식이 나올 텐데 그 식 속에 들어있는 시간 t가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t를 이용해서 두 개의 식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묶어서 하나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 보면 무슨 뭐 이걸 갖다가 X 성분 거 Y 성분 거 대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 X와 Y가 같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식,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 X, Y 평면에 관한 어떤 그런 식이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X는 뭐 4분의 3Y 플러스 4분의 1Y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와 Y의 2차 방정식 형태, 그죠? 이런 X와 Y의 2차 함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주어졌는데 사실은 이 평면 운동을 공부하는 데서 이런 2차 방정식 같은 것, 2차식, X와 Y의 2차 함수 형태의 식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포물선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식은 그냥 참고로만 그냥 알아두고 이건 단지 그냥 수학이에요. X와 Y에 관한 식을 갖다가 시간 t가 똑같기 때문에 t를 이용해서 이걸 묶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시간이 사라졌죠? X와 Y에 관한 식, X와 Y를 연결하는 식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XY에 대한 XY 평면에서 2차 방정식과 똑같은 형태로 이걸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식은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접근 방법을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건 수학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이것보다는 이제 직접적으로 다음 시간에 포물선 운동을 공부할 때 어떻게 이걸 접근해서 포물선 운동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설명할 텐데 무조건 여러분들은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직선 운동에서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식 아까 말한 거 3개 있죠? 그 3개 유도했죠. 그거. 그 3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적용합니다. 새롭게 알 거 없어요. 포물선 운동 우리가 새로운 운동이죠. 그런데 포물선 운동을 이해한 데서 새로운 지식은 필요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걸 갖다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어떻게 해서 그걸 활용할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